사만 생각건대 우리 동방은 단군이 나라를 처음 세우고 기자가 봉함을 받았는데 모두 평양에 도읍하였고 한나라 때에는 사군과 이부를 두었습니다. 이로부터 사만이 오이처럼 쪼개어져 마하는 54국을 통솔하고 진안과 변하는 각각 12국을 통솔하였습니다. 동국여지 승남 서문 중 사만은 고대 한반도 남부에서 거주하던 농경인들로서 고대 한반도 북부와 만주에서 거주하던 반동 반목 수련민족인 예매긴과 함께 현 한민족의 주류 조상이 되는 한인들의 나라들을 말한다. 사만이라는 개념의 시작은 기원전 194년에 고조선에서 쫓겨난 준왕이 새로 자리잡아 왕에 오른 한 혹은 진국에서 나뉘어진 고대 한반도 중남부 일대에서 형성된 소국들의 연맹체인 마한, 진안, 변한 등이 탄생하면서 시작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 마한, 진안, 변한이라고 편의상 세 나라로 분류하지만 실상은 각 문서 내에서 확인할 수 있듯 수많은 소국이 난립하고 있었으며 같은 정체성으로서 서로 단결할 때도 있었고 서로 열심히 싸우기도 하며 서로 세력을 넓히려고 했던 백가쟁명의 시대였다. 마한 54개, 진안 12개, 변한 12개로 흔히 통칭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았을 걸로 추정된다. 이 나라 개수와 목록의 근거는 삼국지 위지 동의전인데 목록을 자세히 보면 당시 바다 건너 중국과 교류가 쉬운 서해 및 남해 바다에 인접한 지역 위주이다. 따라서 한반도 내륙에도 여러 성읍국가가 있었는데 기록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국립청주박물관은 2019년 고고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충북 지역에서도 1에서 3세기 40개 소국의 유적과 유물이 확인되었다면서 충북 지역 소국들이 삼국지 기록에 빠졌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고고학 연구를 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관련 유물이 나오다 보니 학자들조차도 몇 개인지 모른다고 쓰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마한 목지국의 왕을 진왕이라 불렀다는 기록 등이 있는 것으로 봐서 마한의 세력이 가장 컸고 마한 내 소국들이 가장 많았을 것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각자 소국들의 크기는 지금의 시, 군 한두 개, 커봐야 몇 개 정도 묶어놓은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제대로 된 국가라기보다는 성읍 국가나 지역들의 연맹체에 가까운 형태이었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연맹이라는 것도 거대 국가인 중국이나 한반도, 북부 지역과의 교류에 있어 그런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지 내부 국가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했다. 포상팔국의 난이 대표적. 따라서 원삼국 시대의 사만이 생겨난 시기는 한국사판 춘추시대라고도 볼 수 있으며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수수께끼의 나라들이다. 사서에 따르면 진국에서 마한, 진안, 변한으로 나뉘어졌다고 하지만 진국이라는 실체는 불분명한 측면이 많아 잘 인정되지 않으며 마한과 진안, 변한의 각 나라들은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성백제가 3세기 중후반 제 모습을 갖춘 이래로도 마한의 모든 구성국이 백제국 아래 직접 지배지역으로 편성되기까진 무려 300년이 걸렸다. 일단 마한, 진안, 변한 등은 묘제와 생활 문화 등으로 봤을 때는 그럭저럭 구성이 비슷하였고 그 중에서도 변한과 진안이 특히 더 비슷하였던 걸로 추정된다. 대강 마한이 백제의 남하로 인해 백제국에 병합되고 변한은 후에 가야로, 진안은 후에 신라로 발전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렇게 말하면 마치 금세 일어난 일 같지만 이들은 실제로 백제와 신라의 건국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그 세력이 남아있었다. 교과서에서도 잘 다루지 않으니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신라와 백제는 현재 쉽게 접하는 삼국시대 지도처럼 건국하자마자 한반도 동부와 서부를 다 가진 그런 영토 국가는 아니었다. 가령 신라는 맨 처음에는 수많은 진안 지역 소국들 중 하나였을 뿐이었는데 신라만 해도 경주에서 말 그대로 바로 옆인 울산, 안강, 영천에도 각자 우시산국, 음즈벌국, 골벌국이 존재했을 정도니 초기 신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였는지 알 수 있고 이후 이런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연합하고 복속해나가면서 경상도 일대, 나아가 충청도와 강원도 등 바깥까지 지배하는 영역국가 신라가 된 것이다.
백제 역시 삼국사기 등의 기록에서는 백제가 건국된 이후 곧 마한을 복속시켰다고 나오나 고고학 연구상으로는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자치력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7차 마지막 개정 국사 교과서에서는 이 추정이 공식적으로 삽입되어 마한이 천안, 익산, 나주 등을 중심지로 삼았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 틀린 서술이다. 실제로는 백제국이 천안 청당동에 위치한 목지국을 타도하고 목지국 대신 마한의 맹주국이 되었으며 이후 왕도에 가까운 소국들부터 서서히 자치권을 빼앗고 직접 지배로 전환했던 것이다. 또한 마한의 최초 중심지는 다름 아닌 익산 건마국일 가능성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 아주 오랜 예전부터 고조선 준왕이 익산 근처에 남래했다는 전승이 있었으나 고고학적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확인된 것. 국사 교과서상 언급을 요즘 학계 정설에 맞게 다시 고치면 마한의 중심지는 익산, 천안, 서울, 공주, 부여가 된다. 나주는 오히려 백제가 서진 시대에 마한 신미국을 자처하면서 백제의 마한 영도국 자격을 잠깐 부정했던 친미달의 연합의 영암 및 해남 일대 세력을 제압한 후 키워준 본디는 영암 세력의 분가였다가 성장한 세력이기에 마한이란 명칭은 아예 가져다 쓰지도 못했으니 여기에 낄 여지가 없다. 한편 후기 마한 영도국 백제와 그 나머지 소국들에 대해 더 얘기해보면 목지국을 타도한 직후 시기 한성백제는 지금의 충청 전라 지역의 마한 소국들은 공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다스렸다. 다만 백제의 영향력 아래 있되 독자적인 운동력을 잃지 않은 만만차는 소국들이 익산, 영암, 해남 등지에 있었던 것인데 그 소국들마저 백제의 강력한 견제, 탓의 일정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못한 정황이 고고학적으로 관찰되며 거리가 상대적으로 백제국과 멀었던 데다 본디부터 부강했던 친미달에조차도 최전성기에조차 전남일 3밖에 통할하지 못했을 정도다. 독자 세력이니 뭐니라고 하기엔 쑥스럽고 아예 한동안 신라, 백제 등과 대등한 외교 경쟁 상대였던 가야와는 물론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 마한 같은 경우 워낙에 영역이 넓고 독자적 수계도 다섯이라 목지국 같은 맹주격 국가가 있었고 수많은 마한계 소국들이 연맹체로 있거나 세력을 넓히거나 하였는데 어떤 식으로 밀려나고는 최고 사서가 삼국사기밖에 남아있지 않는 등 기록이 워낙 일천해 알기 어렵다. 하지만 백제 고이왕 시기의 통역 오류로 인해 마한과 한군현이 정면으로 충돌한 기리영 전투의 기록에 따르면 대방태수가 전사하는 등 일부 소국들은 상당한 세력을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신분할국이 주로 임진강에 소재한 북부 마한 소국들의 리더였던 걸로 추정되는데 한군현의 반격으로 신분할국은 아예 멸망한다. 광개토 대왕릉비에는 내가 몸소 다니며 약취해온 한인과 예인들만을 데려다가 무덤을 수호 소재하게 하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문구에 예인들과 함께 나오는 한인들이 바로 사만인들이다. 다만 사만 사람들을 뭉뚱그려 사만인으로 정의하기에는 사만의 주민 구성은 간단하지 않고 복합적이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전국연이 고조선을 밀어붙일 시기에 조선인들이 대거 남하했던 것으로 확인되며 준왕이 쫓겨날 때 준왕과 함께 역시 또 고조선인들이 대거 남하였다. 물론 위만조선이 망할 때도 비슷한 흐름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기원 후 2세기 중후반경 후한이 혼란해지자 또다시 낭랑으로부터 대거 낭랑인들이 남하하는 흐름이 발생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조선 유민들이 혁것의 거서관을 왕으로 추대해 신라의 건국 집단이 되었다는 기록도 있고 고고학적으로도 기원전 4세기경부터 기존 고인돌 집단과 다른 새로운 집단의 여러 차례 유입이 확인된다. 그 외에도 위말갈, 한나라 활령지 말에 혼란을 피해 이주한 중국인 등 여러 이질적 집단이 섞여 살았다. 그러나 분명코 말하건대 사만 일대의 중심인 마한 주축은 어디까지나 고조선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경기 충청 전라 내륙 예맥계 집단이며 특이하게도 지난 사로국은 아예 지배층부터 피지배층까지 전부 고조선계 주민이었음이 고고학적으로도 규명되어 있다. 변한 또한 주축 지배 집단은 지난 사로국과 마찬가지로 낭랑으로부터 남하해온 집단이다.
그러므로 사만족 운운하면서 고조선과 사만이 마치 종족조차 다른 듯 은연중 구분해서 말하는 일각의 습관은 잘못된 것이다. 삼한은 각각 백제, 신라, 가야로 판도가 정리되어 북쪽을 장악한 고구려와 함께 삼국시대를 만들게 된다. 사실 고구려도 처음엔 압록강 중류 척박한 산악지역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해 부여나 낙랑, 옥저 등을 전부 정리하고 한반도 북부와 만주의 고구려가 될 때까지 수백 년이 걸렸다. 이 무렵 백제는 이제 막 목지국을 밀어내고 맹주국이 되어 경기도나 겨우 추스르는 수준이었고, 신라는 겨우 경주시 및 경북 동부 일대나 다스리는 부족 국가 수준이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각 한사군, 마한, 가야를 병합하면서 주변 세력을 모두 제거하는데, 고구려는 4세기 초에 이미 이 임무를 끝냈지만 백제와 신라는 각각 6세기 초, 6세기 중후반에서야 이걸 끝낸다. 삼한에 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 등과 마찬가지로 당시 그 지역에 사는 집단들을 일컬어 부르는 명칭의 차이다. 빌릴 음에 해당되는 한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던 신라, 고구려, 백제와 달리 원삼국 시대의 삼한은 거의 대부분 스스로 음차 한자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 한자 문화가 흡수되기 전에 멸망했다. 음차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의 원래 발음 및 의미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음차자를 스스로 선택하든 중국의 음차자를 쓰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들 나라도 학자들의 수많은 가설만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확히 밝혀진 건 없다.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가설로는 다음과 같다. 고조선 준왕이 한왕이 됐다는 설이 유력, 이러한 의미를 가진 한의 기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와 유래부터가 논란거리다. 한씨 성을 가진 고조선 준왕, 크다, 높다는 뜻을 가진 알타이어, 한, 간이라는 종족 이름 등 몇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름의 기원뿐 아니라 국가의 기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원사료라 할 수 있는 후한서와 삼국지 등에서는 고조선 동해 등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삼한의 기원을 기자와 연결시킨다. 기자가 동방으로 와서 풍속을 바로잡았고 위만이 이를 어지럽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상투적인 중화주의 서술에 불과하다. 그보다 설득력 있는 삼한의 기원은 고조선 준왕과 관련된 것이다. 위만에게 쫓겨난 준왕이 남쪽 진국으로 도망가서 한왕이라고 칭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조선 영향 아래에 있는 세력과는 교류하지 않았다고 한다. 준왕이 마한을 공략하여 격파하고 왕이 되었다고도 한다. 그렇게 왕이 된 준왕의 자손이 끊어진 다음 마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진왕이 되었음에도 한 사람들 중에 준왕에게 제사 지내는 이가 있었다고도 했다. 삼한 지역은 현재의 대한민국 영토와 거의 비슷하다. 삼한은 연대가 일러 고대사가 부실한 한국 사서의 현황 때문에 기록이 매우 빈약하다. 그래서 서지학적 관찰은 중국 사서들의 곁다리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은 세 종족이 있으니 하나는 마한, 둘째는 진한, 셋째는 변진이다. 후한서 동의전 그 나라 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관가에서 성곽을 쌓게 되면 용감하고 건장한 젊은이는 모두 등에 가죽을 뚫고 큰 밧줄로 그곳에 한 발 장쯤 되는 나무 막대를 매달고 온 종일 소리를 지르며 일을 하는데 이를 아프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작업하기를 권하며 또 이를 강건한 것으로 여긴다. 기국중유 소위급 관가사 축성곽, 재년 소용건자, 개착척피, 이대승관지, 우의장 허목삽지, 통일원 호장력, 부의위통, 기의권작, 차의위권, 삼국지 위서 동의전, 학계에서는 이를 지게로 해석한다. 실제로 등을 뚫거나 한 게 아니라 지게를 진 모습을 잘못 보아 착각한 것이라는 해석. 삼국지를 기록한 진수는 한반도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므로 삼국지 위서 동의전 부분은 대부분들은 내용을 적은 것인 만큼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지만 실제로 저렇게 등가죽을 뚫어 나무막대를 고정하면 이른커녕 쇼크로 죽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삼한 소국의 지배자는 신지라 하는데 그중 일부에 호칭을 더한다고 쓰여 있으며 삼한을 대표하는 목지국 진왕 이외에도
신운 견지보 안사축지 분실리 아불의 구사진지렴 즉 신운국의 견지보 안야국의 축지 분신 리아국의 분례 구야국의 진지엄이 있다라고 쓰여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각각 마한의 신운신국, 신분할국, 변한의 구야국, 안야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백제와 신라가 흥하기 이전에도 각 지역별로 나름 주변 지방에 영향을 미친 강성했던 나라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고학적으로 이러한 나라들의 발전이 3세기경 있었는지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이 문제이다. 대표적으로 알라국진하는 마한의 동쪽에 있다. 그곳의 노인들이 세대를 넘어 전하기를 자신들이 옛날 진나라의 사역을 피하여 온 망명인이 한국에 왔다고 한다. 마한은 그 동쪽 땅을 떼어내 주었다. 진안제마 한지동, 기기로 전세, 자원고 지망인 피진영 내 적한국 마한알 기동계 지어지 삼국지 위서, 오한 선비 동의전, 신라자, 기선본진 한종야, 지제 고려동남, 거한 시항낭지, 진안여괄진안, 상전원진 세망인 피영 내적, 마한할 기동계거지, 이진인, 고명지왈진안, 기연어 명물, 유사 중국인, 명국 위방, 궁위호, 적위구, 행주위 행상, 상호계위도, 부여마 한동, 신라의 선조인 진안은 중국 진나라에서 노역을 피하여 도망온 사람들로서 마한과 언어가 달랐으며 중국 사람과 언어가 비슷하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에는 진안의 원 거주민들이 고조선의 유민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실제로 발굴되는 유물의 양상도 고조선 계통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안은 고조선 계통의 종족으로 이해되고 있다. 삼국유사, 기일, 진안, 사만정통론 또는 마한정통론, 사만정통론 참조, 용어 사용 사례, 내가 몸소 다니며 약취해온 한인과 예인들만을 데려다가 무덤을 수호 소재하게 하라. 광개토 대왕능비 비문 중 한인에 대한 구절. 광개토 대왕비에는 사만과 예족에 관계된 문장이 있는데 둘은 병렬관계로 서로 구분되어 고고학적 사만인과 예족의 부여나 동해, 그리고 자신들인 맥족의 고구려를 서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였고 일찍부터 뛰어난 용모를 지녔으니 그 기세가 사만을 압도하였고 그 이름이 양맥에 드날렸다. 부여용 묘지명 682년 부여용 묘지명을 보면 굳이 사만과 함께 예맥을 따로 구분하였다. 양맥은 두 맥족이란 뜻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뜻한다. 만약 신라도 맥족으로 본다면 양맥이 아닌 산맥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두 나라만 양맥이라고 하였다. 삼한과 양맥인 고구려, 백제를 병렬관계로 본 것이다. 반론 위견병 격백제, 위백제 소패. 진수월 삼한 범 78국 백제기일야, 거리연수사, 기선 200가제 해, 후침강성 일입국, 고알백제. 진세 구려야 규료동, 백제역 거유요서 진평이군지, 위나라가 병사를 보내 백제를 공격했지만 백제에게 패배하였다. 진수가 말하길 삼한은 78개국이고 백제는 그중 하나이다. 이연수의 사서에는 그 전에 백가가 바다를 건넜는데 후에 강성한 국가를 세웠으므로 백제라고 하였다. 진나라 시기에 구려가 요동을 다스리자 백제 역시 요서와 진평 이군의 땅에 의탁하였다. 자치통감권 136제기 이 세조무 황제상지하 영명 6년 12월조 자치통감을 보면 진수의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참고하여 삼한은 78개국이라 하였는데 마한 54개국, 변한 12개국, 진안 12개국의 한반도 남부에 위치하는 여러 소국들의 집합인 고고학적 삼한의 뜻으로 용어를 사용하였다. 요나라가 국서에서 숙종을 언급할 때 삼한과 오부의 주인으로 불렀는데 오부란 고구려 안의 비류부, 환나부, 관나부, 연나부, 계루부의 5부족을 뜻한다. 즉 삼한과 고구려를 서로 다른 병렬관계로 보고 양쪽 모두의 주인이라 호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삼국 시대 한국사 세력, 삼한시대 문화재,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청동 호랑이 모양 띠고리, 팔주령, 교과서상 내용. 마한 처음에 고조선을 공부할 때 진국의 언급이 마한의 등장을 암시한다. 54개국이 있었다라는 내용은 잘 나오지 않으며 마한의 소국 중 백제가 있었다는 것만 주로 다뤄진다.
그나마 사만 중 유일하게 목지국이 초기 마한의 맹주로 언급되는데 백제 8대 고이왕에게 멸망당했다고 되어 있다. 목지국 이외에는 친미달해 등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친 나라도 일체 나오지 않는다. 사만 중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그나마 적혀있기라도 한데 13대 근초고왕이 4세기 중반에 마한의 남은 세력을 병합했다라고 나온다. 물론 이 내용은 오직 문헌학적 내용이며 고고학과는 관련이 없다. 변한 12개 나라가 있었다는 내용은 없으며 변한의 땅에서 가야가 일어났다와 철이 많았다가 끝이다. 지난 과거에는 뇌물 마립간 시기 때 멸망당했다는 이야기가 서술되었다고 했으나 최근 교과서에서는 3에서 4세기까지 신라가 지난해 소국들을 병합시키고 이후 뇌물 마립간 시기 때 김씨의 왕위 계승이 확립되었다는 이야기로 바뀌어서 나오고 있다. 왜곡에 대한 이야기는 확실히 줄었다. 사실 진안은 마한이나 변한과는 달리 애초부터 수장국이었던 사로국이 그 나머지 휘하 소국들을 직접 지배지로 편성해 신라로 순조롭게 전환되었으니 신라가 진안을 멸망시켰다는 얘기는 자체로 성립 불가한 자기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전 서술은 심각하게 틀린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화 소국을 다스리는 군장으로 신지, 읍차 등이 있고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소도를 다스린다는 것, 5월과 10월에 제천 행사가 있다는 내용 정도가 있다.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세나라를 지칭 사실 일본 항목처럼 사만을 삼국 정립 이전 한반도 중남부로 보는 관점은 실학자들의 고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조선 중 후기 이익, 한백겸, 안정복의 동사 강목 이후부터다. 원삼국 시대 당시의 사서인 정사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는 위 항목대로 마한, 진안, 변한을 사만으로 설명했지만 삼국 통일 전쟁이 벌어지는 삼국시대 후반부쯤 가면 사만이라는 개념은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인식되어 삼국의 다른 표현으로 여겨졌고 그것이 1000년 이상 계속되었기 때문 복잡하다 즉 현대인들은 과거 기록을 토대로 백제, 신라, 가야를 사만과 연결짓고 고조선, 부여, 고구려는 사만과 별도로 예매 개통 국가로 인식하지만 이것은 근현대 역사학 지식이 축적된 결과물이고 그 전에는 1000년 넘게 사만은 고구려 플러스 백제 플러스 신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고증해내기 전까진 마한, 진안, 변한은 고구려, 신라, 백제로 발전 및 대체되었다는 것이 전 근대 지식인들의 인식이었다. 이는 비단 신라가 사만일통을 이룬 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생긴 인식도 아니고 사만일통 직후에도 그랬다. 고구려인들이 스스로 남긴 묘비명들을 보면 고구려인들부터가 스스로를 사만인으로 여겼다는 것이 드러난다. 심지어 고조선과 연결지어 조선인이라 칭한 사례도 있다. 고진 묘지명, 고현 묘지명 고구려 유민들이 자기 무덤에 밝힌 출신 고요묘 집안은 진변에서 존귀했고 명성은 순기처럼 두터웠다. 고진공은 곧 부여의 귀종이며 진한의 영족, 고현 부군의 휘는 현이요자는 귀주로서 요동 사만인, 고모군의 휘는 모요자는 구이고 안동 사람이다. 가문은 진한에서 융성하고 다른 명문의 명예를 모두 압도하였다. 부여용공은 이름이 융이고 자도 융으로 백제 진조인이다. 단지 후대의 지식인들이 보기에 진한은 신라는 거에 확실한데 마한과 변한 중 어느 쪽이 고구려이고 어느 쪽이 백제인지를 놓고 논쟁이 있었을 뿐이다. 가야 지몬미 고구려 백제 신라 내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다. 당태종은 주필산에서 고구려군을 이끌고 자신을 위기에 몰아세웠던 고연수와 고혜진을 마한 추장이라고 불렀다. 고여의두 대형리 대부 후부 군주 고연수, 대형 전부 군주 고혜진 등 병마 한 추장, 고려, 위두대형 이대부 후부 군주 고연수, 대형 전부 군주 고혜진은 병마 한 추장이다. 전 당문 태종황제 645년 고구려인이 사만인이라고 자칭한 사례는 위에서 예로 든 당에서 죽은 고구려인들 묘비명 때문이다. 하지만 고구려 지역에서 해당 사례와 같은 사만인을 자칭한 묘지명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묘지명은 중국인이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다. 노태돈 교수는 고구려인은 멸망까지
자신들의 천하관을 중시한 것을 볼 때 자신들을 사만이라고 자칭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좀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고구려가 한반도 중남부 지역으로 확장을 하면서 백제와 신라의 인구를 흡수하면서 인구적인 측면에서는 한인과 동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지만 왕실과 지배층 내에서는 멸망 시기까지 자신들만의 천하관을 중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중국인들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언어나 문화적인 면에서 유사하여 사만으로 묶어서 바라보았고 당에서 죽은 고구려, 지배층 인사들의 묘에 이러한 인식을 가진 중국인들이 묘비명을 썼기 때문에 사만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 신라 문무왕이 안승이 이끄는 고구려 피난민을 받아들일 때 하필 고구려와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금마저 땅을 내준 것도 고구려가 기자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과 기자의 후손 준왕이 위만에게 찬탈당한 뒤 평양을 떠나 마한 땅으로 남하에서 한왕이 되었다는 전승을 근거로 해서 이와 연결시켜 고구려 유민들이 마한과 자신들을 어떻게든 연결시키고 있었기에 익산 지역에 땅을 내준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즉 고대의 사만이란 정체성은 마한, 진안, 변안에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로서 이어져 왔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 역사학적 고증은 다른 대답을 내놓지만 고대인들이 역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계승의식을 가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와 별개로 정신적으로는 사만을 계승했다는 인식이 존재한 것이다. 이는 중국 역사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춘추 전국시대의 오나라나 초나라 등은 각각 스스로를 오족과 초족이라 부르면서 한족과는 구분짓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국시대 말기와 초안 쟁패기로 이르러서는 거의 이러한 개념이 희석되고 만다. 따라서 고구려도 초중기까지는 스스로를 예맥계통으로 인식하고 한인들과 구분짓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으로 이르러서는 이게 희미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존재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한인으로 동화되어 버린 게 아닌가 하는 것, 어쨌든 당대의 인식은 이랬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서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위지 동의전과 다르게 수서, 당서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사만으로 칭하고 있다. 최소한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삼국이 정립된 이후에 삼국은 사만으로 칭하는 관점은 사만일통을 내세우며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킬 때 쓰던 정치적 구호나 당대의 사서, 더불어 고구려의 묘비명 등을 볼 때 고구려, 백제, 신라도 자신들을 사만이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고려시대에서도 사서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최치원의 사만이 각각 고구려, 백제, 신라와 연결된다는 의견을 정론으로 삼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조선시대에서도 권근의 동국통감을 통해 이어진다. 후대의 대한제국도 고구려, 백제, 신라 사만을 잇는다는 뜻이며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이르고 있다. 용어 사용 사례 한국 황생전등량신 김유신, 동심위정, 일통사만, 기위공업, 부위부 다생전에 어진 신하 김유신을 얻어 한마음으로 정치를 하여 사만을 통일하였으니 그의 공업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삼국사기 신문왕 12년조 기사 중 11년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사신이 돌아올 때 고종 이조서를 보내 왕에게 타일러 말했다. 해동의 새 나라는 개국의 역사가 오래되고 국토가 나란히 붙어 있으니 국경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이다. 근데 이래로 마침내 사이가 벌어져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 거의 편안한 해가 없었다. 이에 따라 사만 백성들은 목숨을 칼과 도마 위에 올려놓은 상황이 되었으며 무기를 쌓아놓고 분노하는 일이 아침 저녁으로 이어졌다. 나는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입장이니 이를 매우 가엾게 여기는 바이다. 지난해에 고구려와 신라의 사신들이 함께 와서 입조하였을 때 나는 이와 같은 원한을 풀고 다시 화목하게 지내기를 명하였다. 신라 사신 김범민 이 말하기를 고구려와 백제는 긴밀히 의지하면서 군사를 일으켜 번갈아 우리를 침략하니 우리의 큰 성과 중요한 지는 모두 백제에게 빼앗겨서 국토는 날로 줄어들고 나라의 위엄조차 사라져갑니다.
원컨대 백제의 조칙을 내려 빼앗아갔던 성을 돌려 주게 하소서. 만일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즉시 우리 스스로 군사를 동원하여 잃었던 옛 땅만을 되찾고 즉시 화친을 맺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의 말이 순리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승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옛날 제 나라 환공은 제후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멸망하는 나라를 구원하였는데 하물며 나는 만국의 군주로서 어찌 위급하게 된 번방을 구제하지 않으랴. 왕은 빼앗은 신라의 성을 모두 돌려 주어야 하며 신라도 사로잡은 백제 포로들을 왕에게 돌려 보내야 한다. 그렇게 한 후에야 근심이 풀리고 분규가 해결될 것이니 전쟁이 끝나면 백성들은 쉬고 싶어하는 소망을 이룰 것이며 새번방은 전쟁의 괴로움을 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변경해서 피 흘리고 국토 전역에 시체가 쌓이며 농사와 길쌈을 모두 패하게 되어 사녀가 슬퍼하는 것과 어찌 같다고 말할 수 있으랴. 왕이 만일 이 분부를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범민의 요청대로 신라가 왕과 결전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고구려로 하여금 신라와 약속하여 백제를 구원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고구려가 만일 명령을 거역한다면 즉시 거란과 모든 번방 국가들에게 명령하여 요수를 건너가서 공격해 할 것이니 왕은 나의 말을 깊이 성찰하여 스스로 많은 복을 얻도록 할 것이며 좋은 방책을 찾아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 651년 당 고종이 내려보낸 조서 3만2일가 백성무이심 수미지태평 역가의소강삼하니 한 집안이 되고 백성들이 두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니 비록 태평무사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저 편안하게 되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 중 최근 서경을 세우는 것을 끝내고 민을 옮겨 그곳을 채우니 이는 지력을 빌려 사만을 평정하고 그곳에 도읍하려 함이었다. 고려사 태조 세가 제위 15년 5월 기사 일본서기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을 일컫는 말로 진구 황후의 사만정벌 문단에서 등장한다. 물론 당시 외국의 국력으로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정벌이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진구 황후의 기록은 후에 정알론에 악용되기도 했다. 진구 황후 자체가 일본서기에 의하면 3년 3월 초에 아메노 히보코라는 신라 또는 가야 왕자가 일본 열도로 도래하여 하리마노 쿠니에 정착하여 천황이 오미와노 오토 모누시와 이치시노 나가우치를 하리마노 쿠니에 파견하여 아메노 히보코에게 왜 왔냐고 질문하니 외국에 성왕이 있어 외국에 귀속하길 원한다고 하여 정착하여 낳은 후손이 진구 황후로 되어 있어 일본 서기를 편찬할 때 천황과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후일 창작된 글이라는 견해도 있고 진구 황후가 벌인 사만정벌이 일본 서기에 나타나는 백제 근초고왕과의 동맹으로 한반도 남부에서 벌인 마한과 변한의 전쟁이 고구려, 백제, 신라와의 전쟁으로 각색되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다. 후대에는 의미가 더 확장되어 통일된 국가임에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사만이라는 말이 넓은 의미의 요동처럼 한민족의 영역 혹은 세계관을 뜻하는 관용적인 말로 쓰였다.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변경할 때 즈음이면 아예 이런 식으로 한민족의 강역 자체를 의미하는 뜻이 되었다. 이런 표현은 구한말 민중 사이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1909년 위안스카이가 안중근을 위해 써준 시에도 시적 표현으로 사만이 등장한다. 이것은 한국의 공식 국호에도 영향을 끼쳐서 대한제국의 국호를 정할 때 이 사만에서 기인한 대한을 택하였고 이후 공화제 국가인 민국으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로 대한을 택하여서 대한민국이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벽상 사만 삼중 대광이라는 공신위가 있었으며 고관대작의 아내에게 내리는 사만 국대부인이라는 자귀도 있었다. 여요 전쟁 이후 요나라가 포로로 끌어간 고려인을 모아서 내몽골에 사만현을 편성하기도 했다. 제2차 입성책동 당시 사만행성으로 명명한 통치기구의 설치를 검토하였다. 충선왕의 왕비였던 개국대장 공주는 충선왕과 결혼하면서 한국장 공주로 봉해졌다. 공양왕의 아버지 왕규는 사후 사만국 인효대공으로 추존되었다. 왕균의 대공자귀는 동아시아의 유일한 대공자귀이기도 하다. 일본 서기에서 을사의 변 때 소가노 이루카가 한인에게 죽임을 당했다.
고 나온다. 이를 두고 일본 측에서는 덴지 덴노나 후지와라노 카마타리가 도레이는 아니고 단지 내정과 외교 정세적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의 주장이 주류지만 어쨌든 한인이라는 표현 자체는 한국계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해석한다. 또한 정변은 사만의 사신이 온 날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에 고고학적 의미의 사만은 사라진 상태였기에 삼국 내지는 한민족 계열 국가 자체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조선을 한토, 한인이나 한국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우리에게도 유명한 정할론이 대표적이다. 정할론이 생겨났을 때는 국호가 아직 대한제국이 아닌 조선이었을 때다. 최사전이 이르기를 사만이라는 것은 사만의 사만이니 폐하의 사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군이신 태조께서 근로하셨기에 이렇게 완전해진 것인데 부디 멈춰주십시오. 상께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이르시길 넌 생사와 육고를 되돌릴 수 있는가? 상께서 다음과 같이 이르셨다. 사만을 바로 되돌리고 종사를 안정시킨 것은 공의 힘으로 한 것이다. 최사전 묘지명 중 우리 임금 이에 복종하면서 서로 이끌고 귀순해오니 위세가 두려워서만이 아니라 또한 그 덕에 의지함일세. 황제께서 이에 용서하시며 넉넉히 예로써 맞아주시니 표정을 고치고 웃는 낯으로 온갖 무기를 거두시었네. 무엇을 주셨던고? 준마와 가벼운 갑옷, 도성의 남녀가 노래하고 칭송하네. 우리 임금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황제께서 은사를 베푸심이라. 황제께서 군사를 물려주시니 우리 백성들 살게 되었네. 흩어진 우리 백성 불쌍히 여겨 농업에 힘쓰도록 하여 주시니 금구의 제도 옛날과 같고 빛이 빛하는 나날이 새로워라. 마른 뼈에 다시 살이 붙었고 얼어붙은 뿌리가 봄을 찾았네. 커다란 강머리에 솟은 빗돌 우뚝하니 만년토록 사마는 황제의 은혜로다. 숭덕 4년 12월 8일 세우다. 삼전도비 중 대주의 고인 관군 대장군 행저표 도의 입부 중랑장 고부군 묘지명 및 서문부군에 휘는 현이요자는 귀주로서 요동 사만인이다. 고현 묘지명 691년 중 류큐국은 남해의 승지에 위치하여 사만의 빼어남을 모아 놓았고 대명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이력과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류큐는 이 한가운데에 솟아난 복내도이다. 선박을 통해 만국의 가교가 되고 이국의 산물과 보배가 온 나라에 가득하다. 유구국자, 남의 승지, 이종삼 한지수, 이대명 위보차, 이의력 위진치, 제차이 중 간용 출지 복내도야, 이산지보, 충만십 방찰, 만국질량의 종의 명문, 만국질량의 종에서 만국질량은 세상 모든 나라를 연결하는 가교라는 의미인데 각국과 교역하던 류큐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종은 1458년에 쇼 타이큐 왕의 명으로 주조된 것으로 류큐를 주변국에 비교하며 미화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조선을 사만으로 적고 있다. 짐은 천지의 경명을 이끌고 조종의 유기를 받들었다. 그렇게 사만을 가진 지 18여 제가 지났다. 고려사, 세가, 예종, 예종의 유조 중 짐은 황천의 권명을 받들며 열성을 이어 사만을 다스린 지 35년이 되었다. 오늘이 되어 일이 많아 부담이 쌓이니 질병이 누적되어 치료가 소용이 없어 대참에 이르렀다. 고려사, 세가, 인종, 인종의 유조 중 짐관금천 하유민사이왕 자유시사만 짐이 보건대 지금 천하에 백성이 있고 사직이 있으며 왕이 있는 건 오직 사만뿐이다. 고려사, 권 33, 세가, 충선왕 중 오윤부상 통분, 2위, 차약 부의태산, 4.3 한복윤 부번자, 필차이냐, 오윤부가 분통해하여 말하기를 이 악은 악의를 가지는데 좋지 못하므로 사만의 왕실 후손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자는 필시 이 사람일 것이다. 고려사, 열전, 비, 충렬왕 후비 제국대장공주, 제국대장공주가 충렬왕에게 미녀를 바친 김준경을 순마소에 하옥하다. 중, 공호공호, 삼한제조, 제차일거, 미공, 국장하시 공희여, 공희여, 사만이 다시 일어난 것은 이 한 번 싸움에 있는데 공이 아니면 나라가 장차 누구를 믿겠습니까? 태조실록 한 권, 총서 66번째 기사. 우리나라는 곧 사만의 땅인데 국초의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다.
지금 국호를 대한이라고 정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또한 매번 각국의 문자를 보면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한이라 하였다. 이는 아마 미리 징표를 보이고 오늘이 있기를 기다린 것이니 세상에 공표하지 않아도 세상이 모두 다 대한이라는 칭호를 알고 있을 것이다. 조선 왕조실록 고종실록 1897년 10월 11일 세 번째 기사 사만은 정말로 망하였구나. 우리나라가 스스로 돌볼 겨를도 없으니 결코 상관할 수는 없지만 외국 사람들이 우리의 변경 지역을 날로 노리고 있으니 반드시 조정의 신하들과 더불어 대비책을 잘 마련하여 추후에 손실도 없도록 해야 한다. 효정 경황후 대공보 1910년 9월 21일 평생영사 지근필 평생영사 지근필 평생을 벼르던 일이 이제야 끝났구려. 사지도생 비장부 사지도생 비장부 죽을 곳에서 살기를 도모하면 장부가 아니도다. 신제3 한명만국 신제3 한명만국 사만 땅에 태어나 만방의 명성을 드높였도다. 생무백세 사천추 생무백세 사천추 살아서 100년을 못 채워도 죽어 1000년을 살리라. 위안스카이 겨울 12월 병술 초하루 백제왕 풍장 그 신하 좌평 복신 등은 사이 노무라지 에치노 타쿠츠와 의논하기를 이 주유는 농토와 멀리 떨어져 있고 토지가 척박하여 농업과 양잠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고 이곳은 방어하기 좋아 싸울 만한 곳이다. 여기에서 오래 머문다면 백성들이 굶주릴 것이니 이제 피성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피성은 서북쪽으로는 띠를 두르듯 고련단경이 흐르고 동남쪽으로는 깊은 수렁과 커다란 두구로 된 제방이 자리하고 있으며 땅으로 둘러싸여 있고 도랑을 터뜨리면 물이 쏟아진다. 꽃과 열매가 있는 나무에서 얻는 토산물은 사만에서 가장 기름질 것이며 옷과 음식의 근원은 천지 사이에 숨어 있는 곳일 것이다. 비록 낮은 땅이라고 하지만 어찌 옮기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에치노 타쿠츠가 혼자 나아가 피성과 적이 있는 곳과의 거리는 하룻밤이면 갈 수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매우 가까우니 만약 얘기하지 못한 일이 있게 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굶는 것은 나중의 일이고 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적이 함부로 오지 않는 것은 주유가 산이 험한 곳에 있어 모두 방어물이 되며 산이 높고 계곡이 좁아 지키기 쉽고 공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낮은 땅에 머물면 어찌 굳건히 살겠으며 흔들리지 않음이 오늘날에 미치겠습니까? 라고 간하였다. 끝내 간하는 말을 따르지 않고 피성에 도읍하였다. 일본석이 권 제27덴지 덴노 사만 갑족 사만에서 갑인 씨족이라는 뜻으로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으뜸 가는 씨족이라는 뜻이다.